안녕하세요. 시아버지의 광적인 집착 때문에 남편과 헤어진 30대 여성입니다. 제 나이 25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2년 후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폐암이셨는데 어머니께서 그런 아버지를 오랫동안 간병하셨거든요. 그나마 초반에는 집안 형편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 간병인도 쓰고 했었는데 치료다 뭐다 돈 들어갈 일이 많아지니까 나중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결국엔 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제가 돕는다고 돕긴 했으나 어머니가 하신 바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했을 테고요. 아무튼 사정이 그렇다 보니 어머니께서는 정작 당신 스스로는 돌보지 못하셨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도 심상찮은 증세들을 보이셨거든요. 제 고집과 등살에 못 이겨 어머니께서 모처럼 건강검진을 받게 되셨는데 거기서 암 진단을 받게 될 줄은 저는 어머니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설마 암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기에 저나 어머니나 충격이 무척 컸지요. 어머니께서는 암 진단을 받고 정확히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때와 달리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셨어요. 그나마 하나 있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끌어다 아버지 치료에 쏟아부었던 터라. 게다가 친정부모님은 두 분 다 보육원 출신이셨기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친척도 한 명 없었지요. 저 역시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혼자 처리해야 했고 이래저래 참으로 서글픈 상황이었네요. 어머니 휴대폰에는 몇 안 되는 지인들의 연락처가 있었고 그분들만 모시고 간단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음을 제대로 추스릴 새도 없이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리던 저는 원래 주변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는 데 있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쉽게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자리를 왜 비웠었냐, 얼굴색은 왜 이렇게 안 좋냐는 동료의 걱정에도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며 둘러대는 게 전부였달까요. 하지만 제 그런 거짓말을 꿰뚫어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자세한 이유를 캐묻는 대신 말없이 어깨를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 절 웃게 해주려고 그런 건지 평소보다 더 과하게 장난도 치고 어떻게든 제 관심과 주목을 끌어보려고 애를 쓰기도 했지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면 고맙기도 하고 동시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래도 결국에는 그 모든 행동들이 남편 나름대로의 배려였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후로는 저도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둘의 관계는 진지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1년여 정도 지속되었을 때 남편이 먼저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꺼냈고요. 아무래도 제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싫어하진 않으실지 결혼을 반대하진 않으실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친정부모님 자리에 앉아줄 어른이 없어 제대로 된 상견례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의 허락 아래 시댁에 찾아가 인사를 드리는 걸로 상견례 자리를 대신했어요. 비록 결국에는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남편과도 헤어지게 되었지만 두 분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로 친절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분들이다 싶었습니다. 제가 불편해할까봐 그러신 건지 뭐 하나 물어보실 때도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신경을 써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친정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어머님께서 눈물을 보이셨고 아버님께서는 이제 당신들이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겠다며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기까지 하셨네요.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더니 저희 앞에 놓인 또 다른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각자의 사정으로 모아둔 돈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친정이 없는 상황에서 시댁 도움만을 받자니 그것도 영 내키지가 않았지요. 남편과 한참을 고민하고 상의한 끝에 저희는 반지하 전셋집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이나 저나 집에서는 거의 잠만 잘 듯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반지하에서 딱 2년만 버티자 그 2년 동안 열심히 돈만 모아서 나오자며 다짐을 했네요. 하지만 반지하 생활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던 무렵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을 알아볼 때부터 가장 걱정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곰팡이와 누수였는데 결국엔 그 두 가지 모두를 겪게 되었거든요. 지은 지 2년도 안 된 건물인데다
새로 도배까지 싹 되어 있었기에 설마 싶었는데,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장마가 시작되기가 무섭게 천장 모서리부터 누수가 발생했지요. 곰팡이는 덤으로 따라왔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곰팡이 때문인지 남편의 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아졌거든요. 온몸에 벌건 두드러기가 올라온 데다 집에 있으면 정말 당장이라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하게 기침을 해대더라니까요.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무슨 이름도 길고 어려운 증후군 증세도 보이고 이대로 두었다간 폐렴에 걸릴 수도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쩌나 일단은 하루라도 빨리 반지하에서 나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니 처음엔 저희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을 피하더라고요. 하지만 자기 눈으로 남편 상태를 보더니 그제서야 먼저 미안하다며 계약을 물러주겠다 하대요. 대신 주변에다가 괜히 누수네 곰팡이네 그런 소리는 말아달랍니다. 아무래도 대학 가다 보니 소문에 꽤나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그리고 당연히 이 소식을 어머님 아버님께도 알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무척 속상해 하시더니 기왕 이렇게 된 거 들어와 살라 하시더군요. 뭐하러 생고생을 사서 하냐며 살림 같은 거 시키지도 않을 거고 애라도 갖게 되면 당신이 다 도와줄 거라고 같이 살면서 돈이나 바짝 벌어 나가라셨지요. 솔직히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꽤나 감동했어요. 물론 제가 바보는 아니었기에 막상 같이 살기 시작하면 결국엔 제가 살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다, 힘든 일도 있을 거란 건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고요. 그래도 어찌됐건 어머님께서 저희를 도와주고자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니 정말 감사했답니다. 하지만 시댁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직후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스트레스 받는 날의 연속이었네요. 그 이유는 바로 아버님이셨고요. 다정다감한 줄만 알았던 아버님 때문에 제가 이토록 힘들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아버님께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가 집에 있는 한 당신 눈에 보이는 곳에 있기를 바라셨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비록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합가를 하긴 했지만 저희는 여전히 신혼이었잖아요. 단지 잠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만 대화도 하고 싶고 둘이서만 쉬고 싶고 둘이서만 하고 싶고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둘 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결국 뭐가 됐건 간에 둘이 함께하는 시간은 퇴근 후가 전부였지요. 하지만 일단 저나 남편이 집에 도착하면 아버님께선 그렇게 저희를 거실로 불러내셨습니다. 거실에서 같이 TV 보자고. 왜 방에만 있냐고요.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님께서는 당신이 선호하시는 정치색을 보이는 채널만 하루 종일 주구장창 보셨어요. 그게 아니면 미국 레슬링 프로그램이었지요. 저는 그러면 TV 앞에서 소위 멍 때리고 있거나 핸드폰을 하곤 했는데 그걸 또 그렇게 싫어하셨습니다. 같이 TV 보자니까 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냐며 한 번은 막무가내로 제 핸드폰을 뺏어가기도 하셨지요. 제가 너무 놀라기도 했고 기분도 나빠서 아버님을 쳐다보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짓을 왜 하냐면서 예의를 지키랍니다. 아버님의 간섭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남편과 제가 둘이 모임에라도 가는 날이면 아버님이 나서서 저희의 옷차림을 단속하셨어요. 모임의 성격이나 장소에 따라 저희가 어련히 알아서 잘 챙겨 입고 가겠어요. 한 번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저를 붙들고는 옷을 왜 이렇게 입었냐. 사구려처럼 보인다 어쩐다. 가서 저번에 입었던 걸로 바꿔 입고 와라. 더 짜증이 났던 건 그런 아버님의 행동이 남편이 보기엔 며느리를 너무 예뻐해서 그러는 것 같답니다. 심지어 정말로 저희가 모임에 가는 건지 아니면 당신만 따돌리고 둘이서 어디 놀러라도 가는 건 아닌지 그걸 감시하려고 몰래 저희 뒤를 밟으신 적도 있답니다. 저는 놀라다 못해 소름이 다 끼치던데 정작 남편은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집에만 계시니 심심해서 저러신가 보다며 다음에는 아버님도 모시고 같이 어디 놀러라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황당해서 어머님 계시지 않냐, 두 분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남편도 그러면 어머님도 모시고 가자는 뚱딴지 같은 소리나 하더라니까요. 그러다 제가 그 집에서 나와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같이 살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아버님께서는 저를 딸내미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아빠라고 부르고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길 바라는 눈치셨어요. 실제로 제 주변의 시집간 친구들 중에도 자기 시부모님께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이상하게 전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괜히 죄송스럽기도 했고 뭐라고 말로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불편했어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런 와중 하루는 아버님께서 친구분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은 야근으로 늦는다고 했고 어머님은 진작에 주무신다 하셨기에 아버님의 연락을 받고 저 혼자 마중을 나갔지요. 아주 늦은 시간도 아니었는데 아버님께서는 꽤나 취하신 듯 했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우리 딸내미가 아빠 마중 나왔네 그러시는데 제가 성격이 능글맞지가 못해서 떨떠름하게 웃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너는 나를 무시하냐며 갑자기 주먹으로 제 머리를 쥐어박으셨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버님을 쳐다보니 뭘 잘했다고 쳐다보냐며 한 대 더 쥐어박으시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화가 나서 아버님 왜 이러시냐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도 저더러 저 눈깔 좀 보라며 그 말을 하시는 아버님 표정이 얼마나 살벌하던지 놀란 제가 쟁걸음으로 먼저 도망치듯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곧바로 아버님이 뒤따라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대요. 집에 어머님이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님의 존재 자체가 너무 무섭게 느껴졌어요. 아버님과 간발의 차로 제가 먼저 방문을 잠그니 아버님께서 너 이리 좀 나와보라며 너는 아빠 알기를 우습게 아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그때 아버님의 소란에 어머님이 잠에서 깨셨는지 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께서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방문 너머로 저에게 물으셔서 아버님이 무서워 죽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아버님께 한 소리를 하시는 듯 했는데 뒤이어 어머님의 악하는 소리와 함께 쿵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또 뭔가 던져지고 깨지고 아무래도 두 분이 싸우시는 것 같았지요. 남편에게 빨리 집에 오라고 아무래도 아버님이 어머님을 때리시는 것 같다 하니까 남편이 무슨 일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설명할 시간이 어딨냐고 아버님이 무서워서 내가 방에 숨었더니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나 대신 한마디 해주시려다 저렇게 된 것 같다고 했어요. 솔직히 당시의 기억이 아주 선명하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충격이 컸기 때문이겠지요. 남편이 오려면 좋게 1시간은 걸릴 것 같았고 어머님의 상태가 걱정된 저는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한 20여 분 지났을 무렵 경찰이 왔고 제가 잽싸게 뛰어나가 현관을 열었어요. 언뜻 둘러본 집안은 말이 아니대요. 어이가 없었던 건 아버님은 그새 세상 모르고 소파에 널브러져 주무시고 계시더라니까요. 한편 경찰이 어머님과 저에게 괜찮냐 물었고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저더러 조용히 하라는 듯 눈치를 주시더니 별일 아니라며 경찰을 돌려보내시대요. 경찰이 돌아가기가 무섭게 남편도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남편에게 아버님께서 내 머리를 2대나 때리셨다. 그리고는 갑자기 비속어를 쓰시며 나에게 겁을 줬다고 좀 전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어머님께선 전부 다 제 잘못이랍니다. 아버님께서 딸이 없어서 저랑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안 받아주니까 속이 상해 그러시는 거라나요. 아니, 엄연히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인데 왜 어거지로 부녀 사이 흉내를 내려 하시는 거냐. 나는 너무 불편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저더러 돌아가신 장인어른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거냐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좀 열라대요. 다음날 아침이 되도록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태어난 어머님의 반응도 충격적이었고 그런 어머님을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듯한 남편의 태도에도 할 말이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게 어찌나 야속하던지 그렇게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는 와중에 어머님이 저더러 아버님 해장국을 좀 끓이라셨어요. 그리고 당부하시기를 아버님 일어나시면 무조건 죄송하다 하랍니다.
아침밥상이 다 차려지자 아버님께서 느릿느릿 안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여전히 노여움이 다 풀어지지 않으셨는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잠깐이었지만 아버님이 저를 무시하시니까 그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아버님께서는 저더러 당신한테 할 말이 없냐입니다. 이번엔 어머님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저에게 눈치를 주는데 솔직히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일단 어제 일에 대해선 확실히 사과를 받고 싶었고 아빠라는 소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아버님과 어제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없었으니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진짜 괘씸하다며 이렇게 고집이 센 줄 몰랐다 하시더니 식사하시던 밥수저로 제 머리를 또 때리시는 거예요. 정말 머리가 띵하고 눈물이 다 찔끔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정말 왜 이러시냐니까 내가 뭘 어쨌냐며 말 안 듣는 자식 부모가 한 대 때릴 수도 있지 그러시더니 또 들고 계시던 수저로 2대를 연달아 때리셨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3대를 맞고 나니까 기분 진짜 더럽더라고요. 아프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적당히 좀 하시라고 소리를 꽤 질렀습니다. 아버님이 무슨 자격으로 저를 때리시냐고 지금부터 제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시면 폭행으로 신고할 거라 했지요. 그러자 남편이란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적당히 좀 하랍니다. 왜 주는 사랑을 받지를 못하냐면서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부모한테 사랑받고 싶어 안달이라는데 저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요. 제가 남편에게 이게 무슨 사랑이냐고 따졌습니다. 당신 뜻대로 안 되면 쥐어받고 수저로 때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어른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절실하더군요. 만약 한 분이라도 살아계셨다면 제가 이런 수모를 겪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에 제가 벅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느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남편까지 죄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알았나 봅니다. 아버님께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 더 저를 용서해 주시겠다며 아빠한테 와서 안겨보라는데 진짜 쌍욕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됐다고 이 집은 쌍놈의 집구석이라 며느리랑 딸이랑 구분도 못하고 뻑하면 마누라고 며느리고 상관없이 손찌검이나 해대는가 보다고 상종을 못하겠다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그놈의 아파트 한번 살아보겠다고 혼인신고도 못해서 그렇게 서글프더니 지금은 다행이다 싶다고 쏴붙였어요. 그리고 다시 아버님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다고 제 머리 때리신 거 사과하시라 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저더러 이리 오라고 아주 머리털을 다 뽑아놓으시겠다며 오히려 역성을 내시더군요. 저는 그대로 대충 중요한 집만 챙겨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러고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온다고 하시길래 걱정 마시라 했어요. 남편도 그제서야 아버님이 억지 쓰시는 건 자기도 알지만 다 늙은 양반 괜히 기분 상하게 할 필요가 뭐 있냐고 적당히 맞춰드리면서 살잡니다. 그러다 어머님 아버님 2분 다 돌아가시면 이 재산 다 자기가 받을 거고 그러면 제 거나 마찬가지라나요. 자식 새끼라곤 지 하나뿐인데 그런 인간이 부모님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모양새라니. 면전에다 대고 네 부모도 참 딱하다고 한마디 해주고 이후로 칼같이 연락 끊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이런 저를 보시면 자랑스러워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잘했다 한마디는 해주시겠지요?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사연을 적어보냅니다만 솔직히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네요. 어쨌든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생각하고 씩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